충청북도가 계획했던 긴급 재난지원금을 정부안과 일원화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시점은 5월 중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온라인 계약 방침에 맞춰 충북교육청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학교에 식재료 납품이 끊긴 농가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한 농산물 구매 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차례 등교 연기가 결정되면서 대양 농가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충북희망원에 결국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에 당장 아이들이 안타까운 처지에 놓이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청북도가 자체적으로 계획했던 긴급 재난지원금을 정부안으로 일원화해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요폭은 충북 지역 내에서 50만 가구 이상으로 증가하며 지급 금액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지난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은 40에서 60만 원 수준으로 그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정부안과 일원화에 지급할 것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확대했습니다. 지원금도 가구 수에 따라 40에서 100만 원 사이로 늘어났습니다. 4인 가구 소득 기준선은 대략 712만 4천 원, 1인 가구는 263만 6천 원 안팎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구체적 기준선을 조만간 발표할 방침입니다. 충북에서는 총 72만여 가구 중 50만이 넘는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충청북도 자체 지급안보다 30만 가구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수요폭과 지급 금액은 늘어났지만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8대 2로 정해지면서 충북의 재정 부담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안과 도 추경 예산이 각각 중복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도 추경 예산은 정부안으로 통합 대체됨을 말씀드리며 충북 지역의 긴급 재난지원금은 정부의 예산 지급 시점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 실제 도민들에게 지급되는 시점은 총선이 끝난 5월 중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이와 별개로 소상공인이나 학원 강사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큰 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현실화됐습니다. 충북교육청도 4월 9일부터 순차적 온라인 등교와 수능 2주 연기 등에 맞춘 대책 마련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교육 현장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교육부의 4월 9일 온라인 개학 방침에 발맞춰 충북교육청도 즉각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도 4월 1일부터 8일까지 온라인 등교 준비 기간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온라인 등교와 선생님들의 원격 수업이 내실 있게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일선고등학교.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교사들이 직접 온라인 수업 점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수업 준비가 잘 될지는 의문입니다. 다들 처음 해보는 거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하는 만큼 학생들한테 전달이 잘 될지는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온라인 수업에 학생들을 100% 출석시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온라인 수업 방법을 안내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우리 학교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임시 시간표대로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 클래스 수업 들어야 돼. 사상 최초로 수능이 12월로 연기된 고3 수험생들이 겪을 입시 혼선과 심리적 부담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내신이랑 수행평가 같은 거를 위주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하는데 온라인 개학을 하면은 그런 점을 학교에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아직 말씀하신 게 없어가지고 좀 부담이 되고 걱정이 돼요. 또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가 없는 소외계층 학생이나 다자녀 가정의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온라인 수업의 출석과 조퇴, 결석은 어떻게 처리할지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만약 실시간으로 하는데 정시에 시작인데 10분 늦게 아이가 이제 들어왔어요. 환경이 안 돼서 조퇴로 처리할 거냐, 아니면 지각으로 처리를 할 거냐, 이런 문제들. 불과 일주일 뒤로 다가온 온라인 개학. 학습 결손과 도농 격차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코로나19로 학교에 식재료 납품이 끊긴 재배 농가들을 위해 여러 단체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참 고마운 일인데요. 하지만 오늘 또 등교가 연기되면서 급식용 농산물 개약 농가들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해졌습니다. 안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 오창농협 잡곡센터에서 소포장 작업이 한창입니다. 충북 약사회가 학교 납품이 끊긴 농가들을 돕기 위해 잡곡 2천만 원어치를 구입해 회원 700명에게 배송하는 겁니다. 학교 급식을 위주로 하는 지역 농가들이 시름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 농민들한테 다소나마 시름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충북교육청과 농협, 청주시청 등 각계에서 급식용 농산물을 단체로 구매해 농가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농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한 각계각층의 농산물 구매 운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차례 등교 연기가 결정되면서 계약 농가들은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잡곡의 경우 보관성이 좋다 해도 올해 나갈 물량이 재고로 쌓이면 내년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됩니다. 농산물이 올해 우리가 농협에서 수매를 못 해줄게 농가에 직격탄을 받기 때문에 농가 소득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채소류의 경우엔 사정이 더 급합니다. 출하 시기가 눈앞에 다가왔는데 판로가 없어 폐기 처분해야 할 상황입니다. 우선 급한 건 채소류인데 채소류는 보통 생육기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금방금방 자라기 때문에 그때부터 전부 다 갈아엎거나. 학생 등교가 언제 정상화할지 기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농민들은 코로나19에 따른 농업 분야 종합대책을 세워주길 촉구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저희 CJB는 4.15 총선을 앞둔 유권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연속해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물급 현역 정치인들의 대결로 전국적 관심을 끌고 있는 청중덕의 민주당 도종환 후보와 통합당 정우택 후보가 나와 열띤 설전을 벌였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두 후보는 코로나19 사태를 놓고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통합당 정우택 후보는 잘못된 정부 대응이 국민들을 어려움에 빠뜨렸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든 국민을 코로나 도가니에 빠뜨려 놓고도 사과는커녕 자화자찬하는 문재인 정부, 정말 나쁜 정부입니다. 민주당 도종환 후보는 모두가 어렵지만 반드시 이겨낼 거란 말로 맞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위기 극복의 DNA가 있습니다. 하이닉스 반도체 LNG 발전소 건립 논란에 대해 도 후보는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기업이 쓰는 전기는 지역에서 생산해야 한다고 말했고, 정 후보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LNG 발전소 건립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주 지역에 트램이나 중전철을 건설하는 문제에 대해선 두 후보 모두 중전철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토론에선 경제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정우택 후보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을 문제 삼았고, 도종환 후보는 각종 정책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청년 실업과 재난 기본소득 지급까지 논쟁이 번졌습니다.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일하자, 이렇게 좀 해주실 수는 없습니까? 아니, 그럼 더 정부가 더 하지 왜 야당 보고 더 하라고 그러십니까? 우리는 반대하지 않는다니까요. 청주 일반산업단지 현대화 필요성엔 두 후보 모두 공감했습니다. 여야를 대표하는 두 거물의 대결 결과는 중부권 민심의 풍향계라는 상징성까지 갖고 있어 총선이 다가올수록 전국적인 관심이 고조될 전망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이번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를 짚어보는 순서로 오늘은 충주 선거구입니다. 충주는 비슷한 길을 걸어온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가 정면 승부를 벌이고 있는데요. 정치보다는 경제가 승패를 가릴 전망입니다. 신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는 경제도시 충주건설이 출마의 변입니다. 일자리와 삶의 질이 조화를 이룬 인구 30만 명의 자족도시에서
충주의 미래를 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성과가 없습니다. 사실은 아주 작은 성과들만 있을 뿐인데 그거는 기본 어떤 토대나 여건을 만들지 않고 바로 목표를 추구해서 그렇습니다. 김경욱 후보는 수습 불가로 보였던 초반 당내 갈등을 원만하게 수습하면서 리더십을 증명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는 지난 의정 활동이 3선의 당위를 설명한다고 말합니다. 산자위와 예결위 간사를 맡아 고향을 위해 누구보다 큰 기여를 해왔다는 겁니다. 이종배 후보는 특히 시장과 재선 의원으로 시민과 동행한 것을 전가의 보도로 내세웁니다. 시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시민 여러분과 어려움과 또 기쁨을 함께하는 그런 소통의 정치, 믿음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시의회 부의장을 지낸 민생당 최용수 후보는 지역 정치인의 국회 진출이 지방 분권의 초석이라는 출마의 변을 내놨습니다. 서민들의 고단한 삶의 무게를 더는 것도 지방 분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겁니다. IMF보다 더 힘든 지금 그 생활을 하고 있더구만요. 명함 자체를 주는 그 손이 너무 부끄럽고 그동안 뭐 소정치, 지방정치를 한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러워서 정말 선거운동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더구만요. 충주 선거구는 혁명 배당금당 김은숙 후보를 포함해 모두 4명이 출마했습니다. 후보들은 이렇게 다른 듯 같은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선거의 승패는 거대 담론이 아니라 온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달린 셈입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원생 간 성폭력과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등 각종 비위가 불거진 충북 희망원이 결국 청주시로부터 시설 폐쇄 명령을 받았습니다. 희망원에 거주했던 원생들은 어른들의 잘못을 자신들이 떠안게 됐다며 기존 시설에서 계속 살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희망원은 내 집이다. 빼앗겨인 내 망원을 돌려달라. 평생 살아왔던 시설이 결국 폐쇄 절차에 들어가자 아이들은 거리로 나와 목청을 높였습니다. 한 달간의 영업정지로 다른 양육시설로 옮겨진 아이들은 청주시의 충북희망원 폐쇄 조치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잃게 됐습니다. 거기가 고향이고 이제 거기 애들이 이제 다 가족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통보를 하면은 더 가기 싫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가고. 잘못은 어른들이 저질렀는데 왜 아동들이 피해를 다 떠안아야 되냐며 억울함을 표출합니다. 문제 있는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대로 처벌하고 그 문제가 없는 애들은 그 애들이라도 남아서 생활을 하게 해주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희망원에 종사했던 일부 보육교사들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시설 폐쇄만은 철회해달라고 호소합니다. 훌륭한 분들이 와서 다시 아이들과 함께 잘 생활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거든요. 아이들도 보금자리를 잃었고 저희들 또한 생계도 막막하고. 하지만 청주시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시설장과 법인 이사장을 일가족이 맡는 구조에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아동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동들의 피해가 이어진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해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설장의 위법적인 운영과 소홀했던 청주시의 관리 감독으로 애꿎은 아이들만 삶의 터전을 잃게 됐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해외 입국자 임시검사 시설인 진천군 법무연수원에 입소한 5차 입국자 71명 중 19살 영국인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경기도 파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나머지 입국자 70명은 음성 판정을 받아 퇴소했고 14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5차 입국자는 미국발 40명, 유럽발 31명이었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보증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과의 업무 위탁을 확대합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청주시 내 6개 은행, 21개 영업점에서 이루어지던 신용보증 상담과 서류 접수 위탁 업무를 45개 영업점으로 확대하고 대신 보증심사 업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충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도내 소상공인들의 정부 특례 보증과 정책자금 신청은 9,500여 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충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피해 사업주가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3월 30일 기준으로 충북 지역의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건수는 총 426건으로 지난해보다 28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과 폭을 넓혀 4월부터 석 달간 업종을 가리지 않고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90%를 지원합니다. 청주시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운수업계 지원에 나섭니다. 시는 14억 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달 22일부터 이번 달 말까지 6개 시내버스 업체에서 발생한 운송 손실금 중 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한시적으로 16,000원 초과 구간에도 택시 카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대금 3억 2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